정읍시와 국악단 노조가 체결했던 단체 협약을 둘러싸고 이학조 정읍시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부안군에서 진행됐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전자파 영향 입증 여부를 묻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2년 연속 100도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비상시국 등 영향으로 온도는 작년보다 3도가량 더 낮았습니다. 김제와 부안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을 추진합니다. 부안과 정읍, 고창 등 9개 시군의 과거 AI 발생 농장은 특별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읍시와 민주연합 정읍시립국악단 노동조합 간 갈등,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정읍시와 국악단 노조가 체결했던 단체 협약을 둘러싸고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학수 정읍시장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사 간 핵심 쟁점, 먼저 근무 시간입니다. 국악단 정규 근무 시간은 단체 협약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3시 이후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3시까지는 안에서 함께 연습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체 휴무를 하거나 혹은 자기 기량을 위해서 연습을 따로 하거나 그 두 가지를 하라는 시간인 것이지 그 외의 시간을 주겠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무일지 정도만을 요구했을 뿐인데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버리니까. 반면 노조는 야간이나 휴일 공연 등에 따른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선택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악단뿐만 아니라 각급 국악단 및 예술단체들의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무 형태로 정읍시는 퇴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또 다른 쟁점은 국악 단원들에 대한 역량 등을 평가하는 평정 방식입니다. 단체 협약엔 매년 12월 공연작으로 평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연으로만 평정을 하면 안 된다. 기량 향상이나 이런 걸 조직 관리 차원에서 실기 평가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노조는 정읍시가 평가를 빌미로 노조 탄압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실기평가에 드는 예산이나 일회성 평가와 같은 불합리성 등을 따져 앞서 이같이 협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나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읍시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국장님, 시장님한테 허락 받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저희랑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또 그 단체 협약에 돼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내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근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서 거기서 공연 본 사람들한테 몇 점인가 다 점수 매길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은 무엇을 했는가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근무 일지를 그것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니까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4시간 휴식권 주라고 하면 봉급을 4시간만 받아가야죠, 하루에. 정읍시와 국악단 노조는 지난해 9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조정안이 나오지 않고 절차가 종료되면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정읍시에 오는 6일 교섭 재개를 요청한 상황. 창단 33년 차를 맞은 정읍 시립국악단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 시장은 시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김제와 부안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을 추진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기준 국내 가금 농장에서 3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며 전국 어디서든지 추가 확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란계 우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통해 소독을 강화하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일제 점검합니다. 특히 우리 사육이 많은 전북 부안과 정읍, 고창 등 9개 시군의 과거 AI 발생 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2년 연속 100도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모금액이 100억 7,900만 원으로 나눔 온도는 86.8도로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11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비상시국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100도를 달성하지 못했고 온도는 작년보다 3도가량 더 낮았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부안군에서 진행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전북방송이 송전선로 건설 허와실을 묻는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고압 선로 건설 반대다! 2003년도 기억나시잖아요. 부안의 아픔. 그게 원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원전 전력량은 1기가와트입니다. 이 철탑 송전선로는 2.4기가와트가 지나가는 거예요. 2개가 넘죠. 인체상에 문제가 없다면 참 밀비 현상도 아니고 우리 집 지붕에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보상도 해준다는데. 지중화를 원하는데 지중화는 30km 중에 10%도 못 온다. 왜? 기술이 부족하다? 내지는 너무 11배 정도의 소유 비용이 들어간다? 이쪽으로는 해수욕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곳 되게 수식이 낮아요. 그래서 케이블을 충분히 포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20년 동안 900억을 부안군에 주겠다? 자꾸 이게 두리뭉실하게 적어놨는데 여기에다가 사실 근거를 난 제시하라 이거예요. 현역년들 10몇 명의 이야기를 듣고 부안 전체가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수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이른바 유령 학생을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일 장신대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한일 장신대 총장실과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학이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총장과 보직 교수가 자기 친인척을 유령 학생으로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100일의 마이코플라즈마에 이어 최근에는 A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전염병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A형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의지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김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역대급 겨울 독감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데요. A형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바이러스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A형 독감에 걸리게 되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콧물, 인후통, 그리고 두통, 근육통, 관절통, 또한 간혹 가다가 복통, 구토, 설사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5일에서 7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면 걸릴 확률이 좀 낮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형성 시까지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에 독감에 걸릴 확률을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낮춰줄 수 있습니다. 혹여 독감 예방접종 후에 독감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의 진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현재 접종할 수 있는 독감 예방접종은 3가와 4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종류 혹은 4종류의 독감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독감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독감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컨디션이 회복된 후에 접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점점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성이 또 굉장히 강력한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전염이 잘 되나요? 네, 독감의 전염성은 매우 강해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실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에서는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만큼 개인 위생도 또 철저해 보이는데요.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독감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외출 후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드론을 이용해 불법 소각 현장을 포착한 후 산불을 예방하도록 하는 드론 현장 지원 시스템 시연회가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남원시는 3일 운봉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드론 무인 자율비행과 현장 지원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이번 시연회를 통해 드론 자율비행으로 재난 발생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기술인 드론과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안전과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을 틈타 조기 대선에 가려졌던 차기 지방선거가 전북 정치권 화제의 중심에 섰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전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목소리를 낮췄던 지선 후보들이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열흘에 가까운 긴 설 연휴 기간 기지개를 켰다고 합니다. 실제 상당수 지선 후보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성급한 지선 행보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걸로 알려졌다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수감으로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는 등 향후 전국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김관영 지사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 유력 도지사 후보들뿐만 아니라 전주시장 등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로 잠행에 머물렀던 차기 지선 행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정치 신인들은 지역 곳곳에 수많은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을 알렸으며 현직 단체장들도 설 인사를 겸한 현수막을 통해 차기 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